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505편입니다. 한번 신나게 해보도록 하죠. 오늘 505편에서는요, 녹한다의 로라 시리즈 시즌2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로라 시즌2. 시즌2라는 얘기는 시즌1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녹한다의 로라 시즌1에서 사용하던 로라 모듈은 SX1276이라는 모듈입니다. 바로 요것이죠.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거. 요거를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아두이노 두 대가 로라 통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라 통신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로라 시리즈의 튜토리얼 편입니다. 그리고 왠지 이 내용을 들으신 것 같겠지만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자, 로라라는 것은 LORA라고 쓰는데요. 로라, 롱 레인지입니다. 롱 레인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듈을 말하는데요. 동시에 저전력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허허벌판에 로라 모듈을 연결해 놓고 IoT 개념에서 여러 개의 넓은 범위에 있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로라 모듈을 쓰면 이제 배터리를 달거나 태양광 충전기로 충분히 센서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한때 이 로라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로라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빡 올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거품이 꺼지지 않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허허벌판에 인터넷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없을 경우에 로라를 쓰는 경우가 로라를 쓰는 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녹한다가 시즌2에서 다룰 모듈은 얘입니다. E220 900T의 30D. 이름이 길죠. E220은 모델명, 그냥 시리즈명인 것 같습니다. E220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막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뭔지 모르겠고, 여기 900T라고 된 게 400T도 있고요. 다른 T가 있습니다. 중심 주파수가 몇으로 세팅이 되어 있냐 그 말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로라 모듈을 사용하려면 400T 쓰시면 안 되고 요 900T라고 된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0D는 얘가 최대로 송신할 수 있는 TX 파워를 말하는데요. 22D가 있고 30D가 있습니다. 그럼 22보다 30이 조금 더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하여간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요 모듈 준비하시면 되겠고, 오늘 궁극적인 목표가 자, 이게 그 문제의 로라 모듈입니다. 로라 모듈 본체고, 오늘 이제 처음 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크게 한번 확대를 해서 보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E220 900T 30D 2바이트사에서 만든 거고요. 뒷면을 싹 뒤집어 보시면 연결해야 되는 핀이 위에서부터 M0, M1, RXD, TXD, AUX, VCC, GND 있습니다. 둘, 넷, 여섯, 7개의 핀이 있다, 그죠? 조금 있다가 요 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노란 마개를 뽕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거대한 안테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드디어 무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로라 모듈이 되는 것입니다. 안테나 없으면 안 되겠죠. 구입하실 때 안테나랑 같이 안 파니까 안테나는 또 안테나대로 사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그거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그게 또 홍보 같은 개념이 되니까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댓글로 알려드리고, 자, 아두이노 두 대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얘가
서로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얘 하나 이렇게 로라 모듈을 달아주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두이노 두 대가 로라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요런 개념을 가지고 가겠죠. 요 아두이노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집 안에 있고, 얘는 5km 떨어져 있는 논에 아니면 산 중턱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산 중턱에 있는 데이터를 집까지 이렇게 무선 신호로 띵 가지고 올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로라 통신은 롱 레인지, 장거리가 얼마냐를 논해야 되는데요. 제조사 그 모델마다 달라요. 이 제품은 한 5km에서 6km 정도라고 해놓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5km, 6km까지 가능하냐 하면 해봐야 알겠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결하면 로라 통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아, 좀 덥네요. 에어컨을 끄면 이 카메라가 흔들려 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여기다 설명할 때는 에어컨을 끄는데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카메라가 좀 이렇게 흔들릴 거거든요. 우리 아두이노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칸다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으로 NRF24L01이라는 모듈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LE 포함해서 블루투스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RF 통신을 하는 방법이 있죠. 443MHz RF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적외선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거, 리모컨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런데 얘네들 세 개는 우리가 무선 신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파수라는 거는 공공재거든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의 어떤 재산이고,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4개의 통신 방법이 있죠. 얘들은 규칙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그냥 알아서 이 통신을 하는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뭐 전파법상 아무런 어떤 하자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100%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통신 방식은 별로 터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뭔가 터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로라 통신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로라. 대한민국에서 로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 딱 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건데요. 그 주파수 밴드 이외의 영역에서 로라 통신을 하게 되면 일단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파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어떤 주파수를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파수를 침범을 해가지고 내가 적법하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 그죠? 혹은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요망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칸다가 로라 시즌2 튜토리얼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 모듈을 써가지고 로라 통신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론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 형태를 실사용하고자 하는, 야외에서 실제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성해 놓은 게 전파법상의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쓰셔야지, 괜히 노칸다가 업로드 해 놓은 예제 코드 그대로 잡아 놓은 다음에 밖에서 쓰시다가 걸리시고 댓글로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벌금을 냈다, 요런 얘기 하지 않으시도록 꼼꼼히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파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고 알려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모르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요거 하는 방법만 알고 있지 전파법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충분히 노칸다의 의사가 전달이 되었을 거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 연결해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요거 두 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오셔가지고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경민님이 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보이는 경민님이 이 로라 모듈을 똑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뭐 이상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님 반갑습니다. 산바로 와주셨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빛날휘님 반갑습니다. 아, 주옥같은 녹한다 채널을 발견했다라고 하셨네요. 아, 녹한다를 처음 이제 만나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라고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 그거 채팅 히스토리에 기록이 되고 녹한다가 앞으로 아이디를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자주 오실 요량이라면 출석 체크라고 좀 입력해 주세요. 태오킴님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연결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요. 오버뷰를 한번 보죠.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야 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이 로라 모듈은 설정하고 사용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형태의 모듈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더 있는데요. 블루투스 모듈이 그렇게 되어 있죠. HC06이라는 블루투스 모듈 잘 보시면 사용하는 보레이트라든지 아니면 검색되는 블루투스 네임 등 비밀번호 등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 이 블루투스 모듈에 AT 커맨드를 입력을 해줌으로써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설정 모드일 때는 이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을 바꾸는 것이고, 사용하는 모드는 이제 무선 통신을 실제로 하는 사용 모드, 설정 모드,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모드를 스위칭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 모드일 때는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사용 모드일 때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할 때하고 사용할 때하고 확실히 구분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3번, 아이 왜 펜이 잘 안 나오냐. 자, 3번 조금 잘 안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통신하는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통신 방법을 지금 격파를 해내야 되는데요. 1번은 영어가 뭐더라,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용어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계 모드로 동작할 때 얘는 뭐냐면 마치 블루투스 통신처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요 3번 전에 우리가 이 로라 모듈에서 다루게 될 파라미터가,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주소와 채널입니다. 주소라는 것은 각 로라 모듈에 매겨져 있는 ID 값이 되는 거고, 채널은 말 그대로 주파수 채널입니다. 주파수 밴드. 그럼 이 주소하고 채널하고를 구분 지어 가지고 나는 얘한테 보내겠다, 나는 쟤한테 보내겠다 하는 식으로 딱딱 지칭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쏴줄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주소하고 채널 두 개를 합쳐서 식별할 수 있는 인식자, 네트워크 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인식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봤을 때 4번 통신 방식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소와 채널이 같은 것끼리, 같은 모듈끼리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A 보드하고 B 보드하고 로라 모듈을 연결하고 이 주소하고 채널을 두 개 다 똑같이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계 모드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 주소와 채널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소를 지정을 해서 딱딱 지정을 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나는 여러 명의 로라 모듈이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이디와 채널이 얘인 놈한테 나는 보내겠다, 그런 식으로 쓸 때 딱 픽스드 어드레스 형태로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딱 보내는 방식. 세 번째는 브로드캐스팅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디바이스한테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몽땅 다 보내주는 건데, 그 몽땅 다 보내줄 때는 채널이 같은 애들만, 채널이 같고 주소 상관없이 몽땅 다 보내주는 방식이 있고, 네 번째는 채널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채널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들의 메시지를 나도 받을 수 있다. 이 네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개만 다뤄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녹한다가 다룰 로라 모듈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1대1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1대1로 지정하고, 내일은 1대-N 예제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1대1, 내일은 1대-N. 1대1로 해가지고 두 개 다 주소하고 채널 같게 해서 첫 번째 모드로, 중계 모드로 작동한 다음에 메시지 주고받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1대1로 구성해서 얘하고 얘하고 아이디를 서로 다르게 해서 내가 지정한 아이디로 했을 때 메시지가 정확히 가고, 내가 지정하지 않은 어떤 얘가 요 녀석 아이디가 아닌데 다른 아이디로 해서 전송을 했다면 얘가 받을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마이크 레벨을 좀 낮추는 게 좋겠다고요? 상당히 이게 낮춰놓은 건데, 좀 더 낮추겠습니다. 녹한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면 됐죠? 엄청나게 어려운 아이디네요. 한금희님 맞나요? 아닌데, 건희님인가요? 한건희님 반갑습니다. 양한나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단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자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모듈, 아두이노와 모듈 한 세트당 4.7kΩ짜리 저항이 일단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kΩ짜리 저항이 3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요게 부자재입니다. 일단 요거 준비해 주시고, 크게 어떻게 연결할지 일단 제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 딱 판때기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M0, M1, RXD, TXD, AUX. 너무 크게 적었다. 화면 흔들리는 거 좀 괜찮나요? 화면이 조금 흔들릴 건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덥거든요. 그 다음 VCC, GND. 자, 요 핀 둘넷, 6, 7개 하고 아두이노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VCC, GND는 전원입니다. 아두이노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아두이노의 여기 아래쪽에 잘 보시면 OV라고 된 게 있고 GND라고 된 게 있습니다. OV를 VCC에 연결해주고 GND를 GND에 연결해줍니다. 그럼 모듈의 전원이 뿅 하고 들어가겠죠. 다음 요 3개의 핀에다가 4.7K짜리 풀업 저항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4.7K짜리 풀업 저항을 하나씩 걸어주고, AUX 핀은 이건 또 3.3V에 연결해야 되는데, 요 보드에 잘 보시면 5V 말고 3V3이라고 된 3.3V 전원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놈을 3.3V 핀을 요렇게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요 선이 3.3V 전원이 나오는 선이라고 할 때, 요 RX 핀, 이렇게 하니까 좀,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리는 형태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기준으로 할게요. 아두이노 기준으로 봤을 때 OV하고 GND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로라 모듈에 VCC하고 GND 부분에다가 요렇게 연결해 줍니다.
됐죠? 그 다음 이 모듈에 로라 모듈에 로라의 3.3V 핀을 이렇게 빼옵니다. 이렇게 빼와가지고 여기서 아시고 어떻게 이 생각보다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내가 빵판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자, 그럼 이 3.3V를 자 위쪽에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리고 5V GND가 있고, 자 여기는 3.3V가 걸리는 라인이고, 여기는 5V, 여기는 그라운드가 걸리는 라인이라 하겠습니다. 5V 그라운드.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을 때 그 핀에 VCC라고 된 핀은 당연히 5V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5V. 그리고 그라운드 GND라고 된 핀은 요 GND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로라 모듈의 상황이죠. 그 다음 그 옆에 AUX라고 된 핀이 있는데요. 요 핀은 풀업 저항 걸어서 요 3.3V에 그냥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4.7K 짜리 저항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다음 RX 핀이 있습니다. RXD. RX 핀이라는 것은 요때 R은 받아들이는 리시브의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RX 핀이라는 거는 로라 모듈이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아두이노 쪽에서 로라 모듈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라인을 말하는 거고, 들어오는 데이터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4.7K 짜리 저항을 걸어줍니다. 다음, 이것도 좀 작구나. 그 다음 TX 라인이 있는데, TX 라인도 4.7K 짜리 저항을 3.3V 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 RX 핀하고 아두이노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두이노의 3번 핀하고 2번 핀을 활용을 할 건데요. 3번 핀을 아두이노에서 TX 핀으로 쓸 겁니다. 데이터를 트랜스퍼 하는 핀으로. 그럼 요 3번 핀을 가지고 가서 요 RX 핀에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여기. 그리고 얘네가 가장 치명적인, 우리가 지금 회로가 복잡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아두이노하고 이 로라 모듈하고 통신하는 전압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두이노는 5V 통신 레벨을 가지고 있고, 이 로라 모듈은 3.3V 통신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3V에서 나오는 거를 5V가 받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넘치지 않잖아요, 그죠? 5V가 맥시멈인데 3.3V가 들어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라 모듈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가는, 요 RX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 모듈 쪽에서 뭔가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는 TX 핀을 쓰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TX 핀하고 2번 핀하고를 이렇게 연결할 건데, 얘가 보내는 거를 얘가 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두이노가 보내는 5V를 얘 3.3V가 맥시멈인 애한테 보내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하고 RX 핀하고 연결할 때는 1kΩ 짜리 저항 3개 가지고 5V를 3.3V로 맥시멈을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물음표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로라 모듈에 잘 보시면 M0하고 M1번 핀이 있습니다. M0번, M1번. 그거는 좀 모양은 안 맞지만 여기다 쓸게요. M0번, M1번 핀을, 이거 3.3V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M0번하고 M1번 핀이 3.3V에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요때가 바로 설정 모드입니다. 로라 모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M0번하고 1번을 그라운드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 이게 통신을 사용하는 사용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 모드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M0번하고 M1번을 3.3V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통신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M0번하고 M1번을 GND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설정 모드일 때는 통신이 안 되고 통신 모드일 때는 설정이 안 되니까 구분을 지어서 써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의 이제 3번하고 요 TX 핀하고를 RX 핀하고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다 싹 지우고 새로 하죠. 다른 거는 지금 해놓은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3번 핀하고, 아하, 이 또 지금 타이밍이 이게 또 왜 잘 안 나오냐. 아, 환장하겠네요. 스페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 있네요. 아, 있었네. 아, 사놓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진작에 이걸로 할걸. 자, 여기 3번 핀이 있고, 아, 너무 잘 보이네, 그죠? 여기 RX 핀이 있습니다. RX 핀은 얘가 이제 받아들이는 핀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바로 가면 5V가 3.3V에 들어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1kΩ짜리 저항을 일자로 쫙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전부 다 1kΩ짜리입니다. 그리고 1kΩ 반대쪽에 아두이노에 그라운드를 달아줍니다. 3번하고 그라운드 핀 사이에 1kΩ짜리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된 거죠. 손에 손잡고. 그럼 여기 얘를 1번, 2번, 3번 저항이라고 한다면 다 1kΩ짜리입니다. 요 1번하고 2번 사이 있죠? 여기서 점퍼 케이블을 하나 빼가지고 RX 핀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RX 핀만 연결되는 것을 단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3.3V 전원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4.7kΩ짜리 저항이 하나 걸리고 풀업 저항이 걸리고 RX 핀이 요 3.3V에 위크드 풀업이라고 부르더라고. 이거를 위크드 풀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요 지점하고 3번하고 저항 3개를 이렇게 두고 여기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하고 2번 사이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신나는 망고님도 반갑습니다. 아, 반짝반짝 2개 뜹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YH님께서 중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더, 주흠님도 상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뜨거운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빵판에다가 딱 해가지고, 아씨, 벌써부터 막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신다, 그죠? 그리고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요, 제가 저번 주에 했다가 실패했던 내용을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실패했던 요인이 뭐냐면 바로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줄 알고 막 전전긍긍 하다가 막 실패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든 처음 구입하면요,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설명서 안에는 그 답이 다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무시하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다 해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그만 실패를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의 녹한다는 모든 해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튜토리얼 편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좀 해봤거든요. 원래는 안 해보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왔습니다. 테리 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먼저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제가 연결하는 거는 잘 안 보이더라도요,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 회로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자,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그 다음 줄줄이 3개의 핀에다가 3.3V 4.7K 짜리 풀업 저항을 3.3V 하고 사이에서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자, 얘가 3.3V. 그 다음 일단 설정 모드로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아두이노의 2번 핀을 받아들이는 RX 핀으로 쓸 거니까 이 로라 모듈의 TX 핀을 아두이노의 2번 핀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TX 핀, 오케이. 위치는 저도 좀 헷갈리네요. AUX라고 된 핀은 일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전략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용이 안 돼요. 그 다음 로라 모듈의 RX 핀이 문제죠. 요거 이제 RX 핀이 될 건데, 이거는 3번에 바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항 이용을 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 한 켠에 이렇게 빼두고, 그 다음 M1번하고 M0번은 둘 다 설정 모드를 먼저 해야 되니까 3.3V에다가 딱 걸어주고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출발이 순조롭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입력해 주신 걸 보니 분위기는 이미 파악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1kΩ 짜리 저항 3개, 요놈 3개, 헷갈리니까 한 놈 한 놈씩 하도록 하죠. 자, 저항 3개를 직렬로 딱 연결합니다. 손에 손잡고 끄트머리와 끄트머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쪽은 그라운드에 딱 연결해주고, 이 저항 3개의 출발점에다가 아두이노의 3번 핀을 이렇게 뿅 꽂아주고, 1번, 2번, 3번하고 1번, 2번 사이에 이 로라 모듈에 RX 핀을 딱 꽂아주면 하나 연결이 끝이 나는 겁니다. 됐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다다단. 자, 좀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죠. 그라운드 3.3V 유연파파님 반갑습니다. 다들 좋아요 좀 눌러주셨나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두 번째 거는 조금 빠르게 연결하죠.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뿅뿅뿅뿅 연결하고, 이제 저항 연결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로는 아주 심플한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나중에는 이 M0번하고 M1번 핀을 아두이노에서 직접 통제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쉽게 한번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종단에는 아두이노 스스로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됐다. 자, 요 두 놈 중에 요 한 놈만 가지고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설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래 딱 꽂아놓고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서 한번 보죠. 일단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요 문서를 먼저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문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다운을 해야 되구나. 자, 첫 번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로라 통신을 사용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노티스 나오죠? 쭉쭉쭉 보시면 이또 너무 키웠구나. 자, 여기 EU, US, CN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국가 코드다, 그죠? EU는 뭐 유럽 쪽 말하는 거고, US는 미국 말하는 거고, CN은 차이나 말하는 거겠죠? 각 국가마다 로라를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요. 그럼 대한민국을 찾아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KR 요 부분이죠? 딱 눌러서 가보시면 대한민국의 주파수 밴드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쭉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920.9부터 923.3 사이에서 사용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밴드위스, 이제 요게 채널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 밴드와 다음 밴드 사이에 125kHz의 마진을 둬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요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400을 쓴다, 500을 쓴다, 900을 넘는 이상한 값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주파수를 세팅했냐라고 한다면 KR920, 923 밴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겠죠. 뭐 교수님들 앞에서 어필하고자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는 이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공식 매뉴얼입니다. 유저 매뉴얼. 이 안에 보시면 이 뭐 크기가 어떻고, 뭐 작동하는 전압이 어떻고, 소모 전류가 어떻고가 나오는데, 일단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요거죠. 얘가 세팅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얘가 송출할 수 있는 주파수 밴드가 미니멈 850이고 맥시멈 930이라면 요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특정 제품은 요 잘 보시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디스탄스는 10km까지 가능하다네요. 과연 될 것인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쭉쭉쭉쭉 가보시면 각 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것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0번하고 M1번 두 개의 핀은 뭔가 모드를 스위칭할 수 있는 핀인데요. 각 핀마다 디지털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럼 디지털 핀이 두 개가 있다면 하이하고 로우라는 그 두 개의 스테이트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리표를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M0번 핀하고 M1번 핀에 둘 다 신호가 들어갔다, 둘 다 신호가 안 들어갔다, 한 놈만 신호가 들어갔다, 요쪽만 신호가 들어갔다,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M0번하고 M1번에 둘 다 3.3V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설정 모드입니다. 헷갈릴 뻔했네. 설정 모드. 둘 다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면, 로우 신호가 연결이 되면 사용 모드입니다. 둘 중에 한 개씩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특수하게 뭐 저전력 모드로 쓴다거나 뭐 이런 건데요. 그거는
차차 우리가 튜토리얼 편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익숙해졌을 때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M0번하고 M1번 핀은 둘 다 3.3V가 걸리든지 둘 다 그라운드가 걸리게 될 때 그 기능이 실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RXD, RX 받아들이는 핀, 수신하는 핀, TX 핀, 보내주는 핀,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아두이노한테 보내주고 아두이노한테서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로라로 보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UX 핀은 로라 모듈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아웃풋 핀인데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디지털 신호로 알려주는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사용이 되는 핀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 보드가 딥슬립 상태가 있거나 요런 얘기는 튜토리얼 편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억스 핀하고 요 모드 핀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튜토리얼 편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VCC GND 전원 핀입니다. 됐죠? 뭐 요렇게 연결하라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은 보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다, 그죠? 여기 이 대상이 되는 보드가 3.3V 통신 레벨을 가진다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3V 통신 레벨을 가진 보드가 뭐냐? 노칸다가 사용하는 것 중에는 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 얘는 통신 레벨이 3.3V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여기 연결해서 쓸 때는 뭐 저항 이런 거 복잡하게 연결 안 해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요런 좀 해괴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살짝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픽스드 트랜스미션. 그림만 딱 봐서 바로 느낌이 오죠. 요 녀석의 아이디는 0001입니다. 아이디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되고, 채널을 2번 채널을 쓸 경우에 그때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 모듈의 각자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보낼 때 000304라는 헤더를 붙이고 데이터를 보내주면 000304인 놈만 그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딱 지정을 해서 보내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브로드캐스팅 트랜스미션이라는 거는 내가 보내는 이 주소의 FF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채널 번호를 쓰면 그 채널에 해당되는 놈이 모두 동시에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조금 있다가 차차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 전부 다 아니에요. 일부분만 어차피 적혀 있는 거니까 차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중요사항 아니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레지스터 리드 앤 라이트 컨트롤. 설정 모드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이렇게 딱 펼쳐두고, 아두이노, 우리는 컴퓨터하고 아두이노하고 연결해 있잖아요, 그죠? 아두이노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고, 아두이노가 로라 모듈하고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두이노를 제어를 함으로써 로라 모듈에 있는 설정 값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예제는 이렇게 한번 작업해보죠. 아우 힘들다.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로라 모듈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해석해서 화면에 출력하시오.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드르륵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아두이노의 2번, 3번 핀에 로라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리얼 비긴이라고 먼저 쓰죠. 9600. 블루투스 통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PC하고 아두이노하고의 통신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두이노 입장에서 볼 때, 자, 그 다음 위에 샵 라이브러리 하나를 인클루드 할 건데요. 요거는 아두이노에 내장된 라이브러리라서 별도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 소프트웨어 시리얼.h 이거야. 됐죠?
그럼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로라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현재 2번, 3번 핀에 로라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소프트 시리얼 방식으로 로라 모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로라 비긴이 들어가는 거죠. 9600. 요 통신 라인은 아두이노하고 로라 모듈하고의 통신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아두이노 쪽에 들어가는 코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아두이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라인, 이거는 자기 2번, 3번 핀에 달려있는 로라 모듈하고 통신하는 라인이고, 로라 모듈하고 아두이노하고 컴퓨터 사이에 아두이노가 딱 낑겨 있으니까 받아서 컴퓨터로 보내주고, 컴퓨터에서 받아서 로라 모듈로 보내주고, 이게 가능하겠다, 그죠? 대신에 그게 가능하려면 이 코드는 설정 모드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번 예제는 로라 모듈의 M0하고 M1번 핀을 3.3V에 연결해야 한다. 이게 설정 모드였다, 그죠? 설정 모드일 때 이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다큐먼트 상에서 봤을 때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내주면 응답해주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셋 레지스터, 리드 레지스터가 쭉 나오는데 이 뭐 하나하나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냥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커맨드가 C0이냐 C1이냐에 따라서 갈려지는데요. C0번은 세팅을 하겠다 이 말이고 C1번은 리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일 첫 바이트를 C01로 하고 두 번째는 스타팅 어드레스인데요. 그 어드레스는 여기 아래쪽에 쭉 정의가 되어 있죠. 각각 그게 뭐냐 하는 게 쭉 나오고, 세 번째는 랭스, 마지막에는 파라미터, 리턴이 있으면 파라미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요 샌드 보내준 겁니다. 아두이노가 로라 모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C10401이라고 바이트 3개를 딱 던져주면 얘는 C1, 04, 01, 09라고 예를 들어 예시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04라는 것은 여기 어드레스 상에 얘다, 그죠? 그리고 얘는 채널 컨트롤, 채널이 몇 번이냐라는 걸 반환하는 거고, 반환되는 타입이 16진수로 반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09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진수 9는 10진수로 해도 9다, 그죠? 그러니까 9고, 이 9가 여기 있는 수식에 의하면 850.125 더하기 채널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9라는 값을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주파수를 리퀘스트하는 게 되는 거고, 응답받은 내용이 850.125 더하기 9, 859.125 메가헤르츠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주소부터 한번 쭉 읽어와 보겠습니다. 주소를 읽어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3바이트 리퀘스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소는 주소 체계는 여기 잘 보시면 ADDH, ADDL 두 개가 있다, 그죠? 2바이트를 사용하는데 ADDH는 두 개의 바이트 중에 더 상위 바이트, ADDL은 하위 8비트를 말하는 거고, ADDH는 상위 8비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 0번부터 한번 리퀘스트를 해보는 거죠. ADDH부터 리퀘스트 해보자. 자, 바이트 스트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ADDH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0xC1번 0x00 얘는 어드레스가 0번이었다, 그죠? 0이고 그 다음 랭스는 1입니다. 0x01 요렇게 리퀘스트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로라 모듈 쪽으로 보내주면 되죠. write addh에 3개를 보내주겠다. 요거는 write 함수는 이 바이트 어레이를 보내게 될 때 보내고자 하는 바이트 어레이하고 보낼 개수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3개가 뿅 하고 날아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루프에다가 요런 구문을 적어 놓죠. if 로라 available. 여기서 바로 수신을 할까?
여기서 바로 수신을 하죠. 자, 이제 이게 보낸 거잖아요, 그죠? 전송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낸 다음에 바로 이게 수신이 될까 모르겠는데 딜레이 없이 한번 일단 받아보죠. 자, 바이트 리시브, 응답은 4개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리시브 만들고 로라 리드 바이츠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신할 변수 이름하고 받아야 될 데이터 개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죠. 포루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요걸 출력하면 되겠네요. I 번째 거 딱 출력하고 다 한 다음에는 시리얼.println. 자, 요거 한번 집어넣어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김베디딘님께서 녹한다에게 후원했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도 녹한다는 조회수 가지고 지금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응원해주시려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후원 계좌로 녹한다를 좀 후원해주시면 베리베리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희님도 반갑습니다. 딱 해보면 이거 16진수로 출력을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마 찾아도 잘 보시기 힘든 장면일 겁니다. 외국 사이트 잘 뒤져보셔도 잘 안 나오는 자료일 거니까. 왜 이딴 이상한 값이 나오죠? 다시 (25) 잠시만요. 덥다. 바이트 4. 좀 딜레이를 한번 걸어줘 볼게요. 범주님도 감사드립니다. 범주님도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이 왜 이런 이상한 값이 나오죠? C1 로라라이트. 잠깐만요. 연결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그래. 핀 하나가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뭔가 했더니. 됐다. 자, 이제 됐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하나의 선을 연결을 안 했습니다. 자, 다시 리셋 해보면. 오늘 또 말리는 건가요? 큰일 났네. 하나, 둘, 셋. 여기 제가 조금만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좀 대충 연결해 놓은 것 같기도 하니까. 2번이 RX고 얘가 TX고 얘가 전원이고 얘가 그라운드고 착착착 3.3V 다 됐고 두 개 다 3.3V 연결하고 이제 됐네요.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보내준 3개의 바이트가 이거죠. 자, 제가 보내준 3개의 바이트가 요거고, 응답 온 4개의 바이트가 응답이 온다, 그죠? 아, 그럼 요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자, 제가 명령어를 보냅니다. C1번 0001을 보내면, 아, C1번 0001이라고 네가 보냈지? 내가 응답해주는 값은 이거다. 아,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addh에 그 설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3개의 값이 일치를 해야 얘가 제대로 리스폰스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로라 모듈 측에서 인식에 실패했거나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웡 포맷 FF 3개를 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FFF라는 응답이 안 오면 제대로 저 데이터가 날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아, 그럼 여기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받아서 이렇게 출력하되 if receive 0이 0xff가 아니고 receive 1이 0xff가 아니고 receive 2가 0xff가 아니라면, 저 문서에 의하면 요게 아니라면 제대로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리얼 프린트 ln 프린트 addh, 요 주소는 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16진수로 프린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한 놈 더 해보죠. addl도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addl 두 번째 주소, addl은 요 두 번째가 얘가 1이 되면 되죠. 1이 되면 되고, 여기 문서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가 0이 1이면 addl 값을 리드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전송 띵 보내주고, 리시브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선언해 놨으니까 공통으로 쓰도록 하죠. 그 다음 읽어드리고 문제가 없다면 addl을 출력한다. 맞나요? 이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씨, 왜 한 개만 나와? 요거는 뭐랄까, 시리얼 통신이 처음에 딱 할 때 그렇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경리님 예리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 첫 번에 한 번은 얘가 이렇게 소프트 시리얼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에러가 날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떡한다? 지금 잘 보시면 addh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요 케이스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두가 다 F인 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 초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작업을 좀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프트 시리얼을 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약속되지 되지 않은 명령을 보내면 FF를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임시로 얘한테 저장이 되지 않은 뭐 이상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뻘 리퀘스트를 일단 한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소프트 시리얼의 버퍼를 모조리 비워버린다. 자, while 루프 돌려가지고 로라.available 하다면 로라가 available 한 게 참이니까 그때 로라.read 요게 버퍼를 비우는 아주 전용 그 관용 구문이거든요. 로라에 available 하다. 뭔가 수신 값이 있으면 비워라. 그러면 이게 수신 버퍼가 깨끗하게 비워진 채로 출발을 하게 될 거니까 이제 잘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요. 자, 그죠? 아씨, 그래도 안 나오네. 잠시만요. F. 계속 지금 에러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왜 이렇지? 플러시를 한번 해볼까? 딱 켜자마자 정보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첫 타이밍에 일단 무조건 에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이걸 한번 보내줘 봐야 되겠다. C1 0001 그리고 요거를 프린트하고 최소 1회는 작동되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여기서 날려버리는 거겠죠. 그래도 이러네. 좋아, 그럼 시작하고 소량의 딜레이를 한번 걸어줘 보겠습니다. 살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번에는 ADDH가 나오고 이거 왜 이러지? 자, 얘가 그 정밀하게 제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문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한번 극복을 해보는 거죠.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왔다, 그죠? H랑 L이 드디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리셋 때려보시면 에러. 자, 우연이었나 봅니다. 에러. 그럼 이럴 바에야 스타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요렇게 하면 지금 에러의 소지가 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시리얼 입력으로 세팅 값을 제가 컴퓨터 명령을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if serial.available 시리얼이 available 하다면 제가 녹한다가 키보드로 쳐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 입력을 해줬다 그 말이겠죠. 캐릭터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문자로 0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요 작업을 여기다가 안되면 두 번, 세 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0을 입력하면 요 작업을 수행을 해서 화면에다가 ADDH 값을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셋업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면 리트라이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시 해보죠. 그럼 이 시리얼 모니터 여시고 보레이트 9600 맞추시고 라인 엔딩 없음이라고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0이라고 한번 써보죠. ADDH 드디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1번도 한번 만들어 보죠. else if c가 1이라면 요만큼 가지고 가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적기 좀 애매하니까 send buffer라 하겠습니다. send 항상 보내는 거는 세 자릿수고 receive buffer 항상 받는 거는 네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 만들어 두고 send buffer 안에는 얘는 여기다가 0xc1 0001 이렇게 해가지고 얘로 보내주고 이거 필요 없고 요걸로 받아서 요거 비교하고 요거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요거를 카피를 해서 복부 타기 좋은 형태로 수정을 했다. 맞습니까?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 1번으로 바꾸고 똑같이 보내줘서 받으면 이번에는 ADDL이 되겠죠? 출력해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네요. 1시간 동안 뭔가 뻘짓거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0이라고 씁니다. 1번 씁니다. 0, 1. ADDH는 0이고 ADDL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소가 아까 전에 요 매뉴얼 상에서 봤을 때 요 주소 체계 있죠? 이쪽에 있었던 요 그림에 요 주소 체계에서 0001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0001 앞에 왼쪽에 게 00이고 오른쪽에 01 왼쪽이 하위 오른쪽이 하위 왼쪽이 상위 바이트가 되는 것이에요. 됐죠? 이제 다음 거 3번 해보죠. 3번 리퀘스트 3번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히 손댈 만한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통신 속도하고 뭐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부분 바꾸는 건데 우리 이런 거 관심 대상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채널이 몇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4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2번이라고 쓰면 채널을 리퀘스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어드레스가 4였으니까 4라고 하면 되겠고, 수신받은 마지막 바이트가 뭔지를 일단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는 거죠. 채널 ch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주고 받는 겁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2번 에러. 그러면 ch가 47이라고 나오는데요. 녹한다는 이미 이거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장 초기 상태로 이 채널을 출력하면 2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값을 받아서 요 계산식에 의해서 채널로 환산하면 되겠죠. 850 더하기 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출력한 거는 16진수로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가 출력이 돼야 되냐면 850.125 곱하기 요거를 그냥 16진수 말고 10진수로 프린트하고 단위를 메가헤르츠로 하면 되죠. 주파수입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하이데스님께서 중사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2번 명령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녹한다는 이미 국내 주파수에 맞게 일단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7이 나오고, 자, 0 0 1 왜 저게 나오지?
이 뭔가 좀 에러가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왜 이러냐. 갑자기 이상현상이 생겼는데요. 잠깐만요. 헬스이프. 뭐지? 왜 저번 주부터 이거만 할 때가 되면 이상현상이 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자 코드 잡아 넣어서 한 땀 한 땀 해보도록 하죠. 이 지금 리스폰스가 늦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FF가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 3개하고 요거 3개하고는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0하고 앞에 3개끼리는 일단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1하고 같아야 되고 요거 2하고 같아야 되고 보내는 게 주는 게 그대로 일단 리스폰스 되는 거니까 요거 3개가 같을 때가 에러가 아닌 경우로 한번 해보죠. 아씨 뭐지? 왜 갑자기 안되지? 큰일 났네요. 자, 이게 한번 껐다 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라 모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자, 다시. 잠깐만요. 이 다른 모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또 분명히 이것도 테스트를 면밀히 하고 왔는데 오늘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이상현상이 생기는데요. 큰일 났네. 잠깐만요. 얘는 이거 다 같아야 되죠. 이거 일단 요 조건문이 잘못됐네요. 그죠? 다 같아야 되죠. 앞에 3개가 같을 때 참인 거니까. 자, 이 지금 두 번째 로라 모듈은 좀 빠릿빠릿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저 로라 모듈은 이 연결해 놓은 게 조금 뭔가 이렇게 흔들렸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잘 되죠, 그죠? 뭐죠?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더하기. 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1번, 2번. 제가 921.13MHz로 세팅해 놨는데요. 921.13이면 이 국내 주파수에 들어온다, 그죠? 이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자,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통신 모드에 관련된 건데요.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 채널 다음에 5번에 들어있습니다. 5번의 트랜스미션 메소드가 트랜스퍼런트 요 트랜스미션 모드하고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 요 두 개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바이너리 가지고 하거든요. 일단 리퀘스트 해가지고 리스폰스를 한번 받아보죠. 5번으로 보내주면 되죠. 자, 새로운 명령어 하나 더 만들어보죠. 자, 제가 3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요 5번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날라오면 일단 로우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는 거죠. 리시브 버퍼의 3번.
헥사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3번 4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요 43이라는 값하고 여기 적혀 있는 값하고 어떻게 이제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날라오는 숫자 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번 항목에 적혀 있는 이거는 날라온 1바이트를 바이너리로 해석을 했을 때 각 자리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바이너리로 출력을 해보시면, BIN으로 출력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해석하는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자, 3 입력하면 1 빵빵빵빵 11이라는 값이 나오죠. 얘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둘, 넷, 여섯, 7개 있죠. 우리 1바이트는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앞에 있는 0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로 치자면 제일 첫 번째가 7, 6, 5, 4, 3, 2, 1, 0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번째 비트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얘가 7번째 비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7번이라고 된 거 보이죠? 7번이라고 된 게 바로 얘죠. 얘가 0이면 디저블 한 거고 1이면 이네이블 한 겁니다. 이네이블은 켜진 거고 디저블은 꺼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게 요 6번 자리가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픽스드 트랜스미션이고 0번이면 이 영어가 약해서요,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 모드입니다. 요 모드 두 개를 우리가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 값은 0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얘의 값을 가지고 와서 얘를 00으로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디폴트 값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조금 이따가 설정하고, 그 다음 또 가지고 와야 될 값이 뭐 있냐,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하고 모드를 바꾸는 방법만 이제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주파수를 바꾸려면 똑같은 어드레스인데 앞에 C1을 하면 리드 하는 거였고 C0을 해서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하는 건데, 보내주는 거에도 파라미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내줄 때 4개의 바이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보내주는 버퍼를 4바이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만들죠. 4번 제일 앞에가 C0이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주파수를 설정하는 모드로 하죠. 4번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1번하고 제일 마지막에 샌드 버퍼 3번에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주파수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계산하는 원리는 아까 제가 했던 거랑 같죠. 아까 그 수식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4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가 원하는 채널이 850.125에서 그 원하는 값 있잖아요. 거기서 850.125를 뺀 값을 전송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값을. 그러면 이번에는 923으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23이 되려면 850.125 빼면 10진수로 대략 70이라는 값을 전송을 해주면 되죠, 그죠? 10진수로 72. 그럼 16진수 말고 10진수로 72라는 값을 태우겠습니다. 10진수하고 16진수하고는 표기 방법이 완전 다르죠. 요거는 10진수고 요거는 16진수. 그 차이를 또 이해를 하시고 4개의 바이트를 빡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는 리스폰스 될 때 잠깐만요. C0은 리스폰스 할 때 요 두 개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는 같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요 부분을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받아온 결과를 여기 출력을 하겠다.
아,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4번 명령어, 세팅 명령어입니다. 4번 입력한 다음에 2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4번. 일단 하기 전에 2번 921.13, 그 다음 4번, 그 다음 다시 2번 922.13으로 세팅이 되네요. 하여간 좀 변화가 생겼다, 그죠? 이게 맞나? 제가 아까 이렇게 바꿨나요? 923으로 아, 소수점 부분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되는가 보구나.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70 원래 뭐로 해놨었죠? 0x42로 0x47로 요렇게 세팅을 하죠. 그리고 여기 아두이노가 로라 모듈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로라 모듈은 그게 휘발되지 않은 영역에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전원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간에 항상 그 기록해놨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다시 2번 922.13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여기서 4번, 그 다음 2번 922.13 변경이 됐다, 그죠? 주파수는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 모드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지고 가서 C0번에 내가 세팅하고자 하는 어드레스는 5번이고 여기다가 4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 모드로 하죠. 요 모드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 요거 아 카피가 안되네요. T 모드 F 모드라고 부를게요. 위에 있는 거 요거를 T 모드, 아래에 있는 거를 F 모드로 할게요. 그럼 요거는 T 모드로 설정하는 걸로 하죠. 자, T 모드로 설정하려면 아까 여기 있었던 바이너리에서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00, 요 앞에 06개하고 12를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요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표기 방법만 다른 거고 본질적인 그 양은 같은 거예요. 이게 저 T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전송한 다음에 받아서 바이너리로 출력하고, 자, 다음 5번, 6번 F 모드로 설정하기. 얘는 요 부분이 1이 되면 된다, 그죠? 1로 세팅해 가지고 C빵으로 보내주면 된다. 맞죠? 해보죠. 그럼 요거 확인하는 커맨드가 지금 3번 뭐 어디 있었냐? 3번을 입력하면 나오는 거였죠. 3번을 먼저 누르고 5번, 6번 눌러서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요. 자, 3번. 자, 요렇게 앞에 제일 앞에 1이다, 그죠? 그러면 F 일단 T 모드로 세팅하는 5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5번 입력하고 다시 3번 입력하면 11로 바뀌었다, 그죠? 다시 6번 입력하고 3번 누르면 딱 저 자리가 6번 비트 자리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탁탁탁탁 바뀌는 거 보이죠? 지금은 T 모드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 됐죠? 됐습니다. 자, 이게 1번 예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설정 값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예제. 505-1번 설정 값을 변경하는 예제. 자, 그럼 이제 이번 예제 한번 해보죠. 2번 보드 두 개를 보드 두 개 다 T 모드로 통신을 한다 할 때, T 모드로 통신한다는 것은 아까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맞나? 트랜스페런트
트랜스미션 모드로 통신을 할 때 일단 이 모드 자체가 주소값이 완벽히 같을 때 통신이 되는 방식입니다. 주소와 채널을 같게 설정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지 확인해 보시오. 둘 다 주소를 0001로 바꾸겠습니다. 0001로 둘 다 바꾸고 채널은 지금과 같이 921. 아까 그 0x47로 세팅해 놨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요 모드로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그럼 기준은 얘가 되는 거죠. 0001 요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 주파수 921.13 요 세 개가 같은 상태에서 얘가 11이 나왔다는 거는 제일 앞에 있었던 6번째 비트가 0이 됐다는 거니까 T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 남아있는 보드도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 좀 잘 안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잘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아주 주옥 같은 코드네요. 아, 좋습니다. 얘는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니까요. 잠깐 좀 어루만져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별로 없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점퍼 케이블이 조금 이렇게 녹이 썰어 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는 좀 되더니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되네요. 자. 얘도 이미 주소는 0001로 세팅이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주파수 922.13 똑같이 세팅돼 있습니다. 자, 모드 똑같은 모드로 세팅이 돼 있네요. 그럼 얘도 이미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주소 같죠? 채널 같죠? T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얘네 두 개가 마치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페어링이 된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같은 주소와 같은 채널끼리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세팅하는 거는 이제 필요하면 꺼내 쓰고, 자, 메시지를 한번 주고받아 보죠. 단방향 예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단방향 예제 설정해서 A 보드에서 B 보드 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1초에 한 번마다 메시지를 로라로 쏴서 송신기와 수신기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죠. 여기 주석도 달려있으니까 카피하는 게 더 낫겠네요. 주석이 달려있으니. 자, 됐습니다. 그럼 얘를 송신기 코드로 하도록 하죠. 1초에 한 번마다 간단하게 로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요. 그때 요 로라 프린트 ln 해가지고 우리 시리얼 통신하듯이 바로 하면 데이터가 빡빡 날아갑니다. 녹한다 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외국인이 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영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녹한다스 유튜브 채널, 요거를 딜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2초에 한 번마다 보내는 걸로 하죠. 띵띵띵띵 보내주는 겁니다. 코드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받아들이는 쪽 한번 해보죠. 수신부는 받으면 출력한다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받았냐 안 받았냐, 내 수신 사서함의 데이터가 들어왔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게 로라 available이죠. 만약에 로라 available 하다면 available
로라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가 내 우체통에 들어왔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데이터는 로라.read string until 보내는 쪽에서 프린트 ln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종료 문자가 역/n이 됩니다. 라인 피더라고 부르죠. 보내는 쪽에서 프린트 ln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라고 보냈으면 역/n이 아니라 역/r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프린트로 보내면 역/r, 프린트 ln으로 보내면 역/n. 제일 마지막에 달라붙는 문자, 종료 문자가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 공은 뭔가요? 로라를 이용해서 내가 메시지를 수신을 했다면 그 메시지, 보낸 놈이 한 큐에 보낸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받아서 내 화면에 출력을 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코드 잡아놓고 걔는 전원만 공급해주고 요 보드에 시리얼 모니터를 꽂아가지고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날라온다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겠다. 그죠? 잡아넣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잘 되는 로라 모듈을 제가 저번 주에 잘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작업을 빼먹었네요. 로라 모듈 두 개 설정 끝났다. 그죠? 설정할 때만 M0번하고 M1번을 3.3V에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다 하면 뽑아서 GND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그라운드에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거 여기 꽂았다가 저기 꽂았다가 하는 짓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거니까 일단은 수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둘 다 바꿔 끼고 요 놈이 이제 송신기가 되고 수신기 쪽에 코드를 잡아 넣어서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오죠? 송신기가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켜보겠습니다. 노칸다스 유튜브 채널 수신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내지는 않겠다. 그죠?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만요. 픽스드 트랜스미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1대1 통신인데 단방향 통신이다. 그죠? 보내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딱 역할을 정해두고 주면 받는 형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 일단 이거 저장을 하겠습니다. 505에 아이고 힘들다. 이게 자 로라 송신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뭔가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 가지고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인트 값을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체를 전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로라 모듈끼리 주고받을 때는 그 데이터 사이즈가 항상 길이가 픽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는 통신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길이가 가변적인 거를 허용하게 되면 예외가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쪽하고 보내는 쪽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챙겨가지고 보내줬는데 무선 신호라는 게 날아가다가 막 간섭을 받아가지고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는 쪽하고 보내준 쪽하고 두 개의 데이터가 보내준 자하고 받은 자하고 두 개 데이터가 일치를 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길이가 가변적이게 되면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수신한 길이가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경우만 속아내더라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맞을 경우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내가 수신한 데이터 내부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뭐 체크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CRC라는 걸 사용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데이터가 고정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어떤 문자열 데이터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표현하면 길이가 가변적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문자열로 1, 2, 3이라는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가 1, 2, 3, 4, 5라는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길이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예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지? 자료형별로 몇 개 대표적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트형 데이터 한 개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시오. 일단 인트형 데이터 하나만 전송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두이노에는 그런 거를 전송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int num에다가 뭘로 하지? 녹한다의 현재 구독자 숫자인 3080 정도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 값을 요 로라 모시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전송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요거를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 두 개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한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유니언을 이용을 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바이트 어레이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이트 덩어리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요 num이라고 하는 int라고 하는 자료형은 2바이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2바이트로 합쳐져 있는 거를 칼로 팍 두 개로 다시 뽀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유니언이라는 구조체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언 마이 유니언. 자, 제일 끝에 세미콜론 빼먹으면 안 되고, 그럼 요 유니언에 들어가는 int i와 int 크기에 해당되는 바이트 어레이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요 놈하고 요 놈하고는 사이즈가 항상 같아야 돼요. int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b2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구조체 myUnion 안에 i 부분에 들어갈 때는 num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나올 때는 바이트 어레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아까 제가 바이트 어레이 전송하는 거는 이미 알려드렸다, 그죠? lo라.write에 myunion.b가 바이트 어레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개를 전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도 요 구조체가 있어야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적어두고, 자, 데이터 받습니다. available 하면 두 개의 바이트 읽어드리면 되죠. 읽어드릴 때는 얘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myunion의 b에 0에다가 lo라.read 하나의 바이트 읽어드리고, 그 다음 1번에 하나의 바이트를 또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출력할 때는 myunion의 i를 출력을 하는 거죠. 바이트로 들어왔다가 int로 튀어나가고, int로 들어왔다가 바이트 어레이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문하고 나가는 문이 서로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바뀌는 구조를 가지는 게 바로 유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를 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일단
요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왜? 아, 맞다. 유니언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다. 자, 유니언 맨날 쓰면서 쓰는 방법을 헷갈려 하는데요. 자, 요렇게 쓰면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문법이다, 그죠? 제가 그 녹한다 병법서 시리즈 할 때 구조체를 하게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보내주는 자가 되고, 이제 받는 자. 자, 그럼 여기 이제 화면에 송신기를 꽂았을 때 3080이 출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뭐지? 호언 장담했던 거 호언 장담했는데 잠시만요. 왜 값이 두 개씩 출력이 되지? 자, B로 들어가서 I로 튀어나와라. 이거랑 같은 건데 잠시만요. 됐다. 자, 됐죠? 자, 어쨌든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내는 쪽에서 보낸 3080이라는 숫자가 받는 쪽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인트 하나 보내고 인트 하나로 받는 거 문제 없죠? 이겁니다. 인트 보내기, 송신기. 자, 이 방금 했던 게 이제 이 유니언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자, 두 번째는 조금 3예제를 조금 더 어렵게 사용해보기. 이거는 문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딱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런 패턴으로 쓰시면 된다 하는 수순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도 이게 지금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안 서서 일단 작성해가지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요 C하고 C++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다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아주 오래전에 희박한 기억에 의존을 해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활용을 하는 거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에 조그마한 파편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써야, 근데 num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요 인트를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요 num이라는 숫자를 요 바로 보내주기 위해서 로라 라이트 num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리는 바이트 어레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트 배열이. 인트는 바이트 배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바이트로 생각을 해보자면 2바이트인 거는 맞는데,
그 2바이트 공간을 차지한다고 해서 제가 바이트 배열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요런 신기한 구문을 하나 씁니다. 자, 가로 열고 바이트 별 요렇게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바이트 별 가로 해가지고 마치 형변환 하듯이 요거를 컴파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컴파일이 된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컴파일이 되잖아요. 근데 보내주는 쪽에서는 요렇게 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보내주는 쪽에서는. 근데 받는 쪽에서는 어차피 받는 쪽에서도 지금 이 코드 수준에 맞는 코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무튼 지금 이 구문 자체를 제가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치우겠습니다. 인트 자료형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라. 그냥 한 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얘가 2바이트로 쪼개져서 들어갈 거니까 두 개를 보내겠다 하면 일단 문법상 문제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받는 쪽에서는 2바이트로 날라오는데 요 유니온을 사용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일단 2바이트로 날라올 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받는 겁니다. 바이트 배열로 리시브 두 개를 딱 만들어주고 읽어드리는 거죠. 로라.read bytes. 그럼 요 리시브 안에 들어간 두 개의 어떤 숫자가 인트로 하면 뭐가 될지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memcp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ESP Now 쪽에서 많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함수인데요. 일단 여기 카피할 대상이 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걸 여기 지역 변수 int num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int num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변수는 2바이트짜리 숫자 맞죠? 그럼 요 놈의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넘겨줍니다. %number. 그 다음 요 배열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 인테저의 사이즈가 들어가면 2라고 뭐 써도 상관없지만, 자, size of nu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num이라는 2바이트짜리 어떤 기억 공간이 어딘가 있을 건데, 로라를 이용을 해서 수신받은 2바이트 메모리도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놈을 여기다가 그대로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int에는 원래는 0이었는데 수신받은 값의 2바이트가 int 자료용을 차지하는 2바이트에 들어왔으니까 보내는 쪽의 데이터가 그대로 int로 복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얘를 출력을 하면 코드 수준이 상당하죠? 3080이 출력이 될 거다. 예상이 되나요? 그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2바이트로 쪼개서 곱하고 나누고 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내던 시절에는 연산을 이용을 해서 인테저 값을 바이트 어레이로 쪼개서 전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음수를 전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녹한다가 방금 했던 얘기를 이해를 하셨다면 자기 스스로 굉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조금 연마가 필요한 걸로.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 안되네. 자신있게 될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자,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보죠. 리시브 두 개 받아가지고 사이즈 오브 넘 데이터가 밀렸나? 항상 24509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아이, 잠깐만요. 하긴 그래, 이 방법은
조금 추천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데요. 일단 한번 좀 점검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두이노 나노로 해놓고 있었네요. 아두이노 나노 보드로 했는데도 잘 되네. 일단 뭐 아두이노 우노 보드니까. 자, 일단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자, 요 놈의 사이즈를 출력을 해라. 일단 2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 방법론은 폐기할게요. 어차피 설명해봐야 굉장히 어려운 어떤 포인트 영역까지 가야 될 것이고,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자, 2라는 일단 길이 인 거는 맞고, 근데 조금 있다가 구조체 전송할 때는 얘를 써야 되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리시브 2개 받아서 2개 받을 때까지 대기 탔다가, 그럼 요 받는 쪽에서 수신하는 쪽에서 로우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요 작업 일단 하지 말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딱 출력을 해보는 거죠. 얘가 받는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걸 손으로 일단 한번 계산해보고, 계산이 된다면 이 함수가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겠죠. 자, 198, 95라는 값이 들어오네요. 198에 189에 95. 좀 애매하네요. 그럼 좋아, 요렇게 받았다. 뭔가 데이터가 하위 비트하고 상위 비트가 뒤집힌 것 같은데요. 좋아, 일단 잠깐만요. 이게 괜한 짓을 해가지고 괜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얘하고 크로스 해고 안 하고를 비교해 보면 어쩌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단도님인가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렇게 출력하면 24,500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요거 1하고 0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녹화한 다의 추측은 상위 비트, 하위 비트가 하위 바이트하고 상위 바이트가 뒤집혔다인데요. 아니네. 뭔가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런 패턴으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녹한다에 아주 오래된 요만큼의 파편이었는데 일단 그 파편은 좀 잘못된 걸로. 그렇다면 우리 로라를 이용해서 보내줄 때는 일단 무조건 유니언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죠? 자, 요 유니언 가지고 가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인트 말고 플로트 가지고 한번 보내보는 거죠. 정수형 보내는 거는 완료했잖아요, 그죠? 자, 4번은 플로트형 데이터 한 개를 전송하시오. 유니언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럼 이게 플로트가 인트가 아니라 플로트 F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플로트라는 건 아두이노에서 4바이트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얘도 4바이트 공간을 차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세팅하고. 자, 플로트 넘에 12.34라는 값을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통과시키면 되겠죠? 여기에 F에 num을 때려놓고, 그 다음 보낼 적에는 로라.write 할 적에는 myunion.b가 들어가면 되죠? 4개. 이게 바이트 어레이니까.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도 요 구조체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딱 해가지고 4개 받는 겁니다. 4개 딱 받아가지고 요 4개 받은 거를 요 때는 요거 필요도 없죠? 여기다가 받는 게 아니라 myunionB에 바로 받으면 되죠. myunionB의 4개를 받은 다음에 F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2.34라는 결과가 출력이 된다면 제대로 전송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곱하고 나누고 해서 전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제가 너무 어려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 그게 있긴 한데, 어쩌면 이 방법, 정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나중에 향후에는 더 이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요걸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크, 12.34 정확하게 수신이 되고 있다, 그죠? 자, 플로트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할 거.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항상 요런 모양이 아니다, 그죠? 누가 숫자 하나를 보냅니까? 숫자 여러 개를 보내야 되잖아요. 뭐 온도, 습도, 기타 등등, 광 센서, 이런 것들 여러 개 데이터가 한 군데 뭉쳐져서 주고받아줘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배열 내지는 구조체입니다. 근데 배열도 의미 없다, 그죠? 배열이라는 거는 같은 자료형을 가진 애들을 뭉쳐 놓은 거니까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니까 결국 구조체를 전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트럭트 구조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보이시오. 스트럭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부터, 요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스트럭트 구조체입니다. 근데 스트럭트라고 해야 되죠. 스트럭트 my 스트럭트 인트 하나, 플로트 하나, 캐릭터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트 데이터 1, 플로트 데이터 2, 캐릭터 데이터 3. 요 복잡한 데이터를 송신기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 수신기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럼 요 my struct 타입에 my data라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요게 아니라 my data.data1에 정수 데이터 들어가면 되죠. 3080 my data.data2에 실수 데이터 12.34 들어가면 되고, 데이터 3는 캐릭터니까 별 모양을 잡아 놓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내는데요. 구조체를 보낼 때는 딱히
근데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팍팍 드는데, 구조체를 보낼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구조체 이름하고 앞에 바이트 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구조체를 바이트 배열 모양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구조체의 사이즈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저 구조체를 바이트 어레이로 만들고 그에 대한 사이즈를 로라 신호로 이렇게 뺨 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 보내는 거보다 받는 쪽이 좀 애매하죠. 이제 받는 쪽에서 요 구조체의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거냐라고 하면, 한 개 덜 가지고 왔네. 요 놈 사이즈만큼 읽어드리면 되겠죠. 요 구조체의 사이즈만큼. 자, 버퍼를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일단 위에다가 수신 버퍼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리시브 버퍼. 몇 개가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한 널널하게 2, 4, 1이니까 2, 4, 1 총 7개가 날라오겠네요. 한 10개 정도의 버퍼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구조체의 사이즈만큼 읽어드리라 라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예상되는 결과는 7일 겁니다. 7개의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아까 했던 메모리 카피 MEMCPY M% 구조체, 그 다음 리시브 버퍼 나오고 사이즈 오브 구조체, 요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럼 요 구조체 안에는 수신받은 데이터가 구조체 모양으로 다시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한번 프린트 해보는 거죠. mydata.data1 2, 3. 대단히 스트레스 쌓인다, 그죠? 대단히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 이게 작동이 될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 2, 3 1, 2, 3 됐고, 한 방에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녹한다가 테스트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녹한다가 주말 동안에 테스트했다라는 부분은 그냥 작동 유무, 잘 작동이 된다 안 된다, 그 유무만. 잠시만요. 그러면 얘도 유니언으로 보내야 되나? 쬐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트럭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얘도 메모리 카피를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컴파일 에러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길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니까, 좋아. 여기다가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바이트 뭔가 좀 나이스하지가 않은데요. 샌드 데이터는, 요 데이터의 개수는 엄마의 개수만큼. 자, 이게 허용이 되나 모르겠네요. 뭐 지역 변수니까 크게 상관없겠죠. 아무튼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좋아. 일단 여기 문제 없고, 그럼 요만한 길이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얘도 메모리 카피를 한번 해보는 거죠. 샌드 데이터에다가 카피를 하고, 대상이 되는 게 얘고, 사이즈 오브 뭐 하나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argument 잠시만요. 구조체를 보낸다. 근데 이거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파일로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하면서 그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오도록 하죠. 한번 이거는 검토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하려니까 좀 아리까리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아 넣어줘야 되는구나. 해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법에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네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 구조체를 이제 보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요런 이상한 구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누락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 기호가 하나 붙여줘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십시오. 그냥. 자, 로라 라이트에 요 구조체잖아요. 그죠? 구조체 앞에 %하고 바이트 별이 이렇게 붙더라.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어떻게 썼더라 하는 그 어떤 아련한 기억만 있으면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봤냐 안 해봤냐의 문제에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 경우가 조금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외웁시다. 요 %% 기호가 빠졌네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그래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됐다. 이제 컴파일 된다. 그죠? 자, 문제는 이게 컴파일 되는 게 아니고 받는 쪽에서 그 값이 출력이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되네요. 잘 되네요. 그죠? 3080 12.34 별 여기서 보낸 구조체가 수신기에 수신이 됐다. 그죠? 그러면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인트 3개고 플로트 2개다 하면 지금 저 있는 구조체 모양을 거기에 맞게 바꾸고 주고받는 그 간의 호흡을 맞추면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였습니다. 기분 좋아졌어. 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녹한다의 아두이노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6번 데이터 주고받는 어떤 기본 전략은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시면 되겠고, 이제 F 모드 해보겠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시오. 모드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F 모드 가지고 해보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요 그림에서 메커니즘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마치 블루투스 페어링 하듯이 이미 디바이스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주소하고 요 채널하고를 너 세팅을 해라. 나도 그렇게 세팅을 할 거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는 그러면 무조건 네가 받게 되는 거다. 요런 어떤 약속 관계에 의해서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로라 모듈이 주변에 몇 개가 있을 겁니다. N대의 로라 모듈이 있을 건데
내가 요 놈한테도 보내야 되고 요 놈한테도 보내야 되는데 A, B한테 둘 다 보내줘야 되는데 A하고만 약속을 맺으면 B하고 할 때는 설정을 바꾸고 다시 전송하고 설정 바꾸고 A한테 보내고 설정 바꾸고 B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느냐?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앞에 파란색 두 개가 자기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채널인데 요 세 개를 합쳐서 그냥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채널이 달라도 통신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요 세 개 자체가 아이디 값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얘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0003인 주소를 가지고 채널이 04인 녀석한테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 채널이 4번인 놈이 그 데이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이 6번인 놈은 아예 탈락이죠. 채널 4번인 놈 중에 주소가 0003인 놈이 받게 될 거니까 제가 주소를 0001로 세팅한 보드에다가 0001로 전송을 한번 해보고 0002로 전송을 해본다면 얘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이디 채널하고 이 완벽하게 맞아야 딱 지정된 그 놈만 받는 것이다. 그럼 네트워크 상의 아이디하고 채널이 같은 놈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네트워크죠. 이 지금 말하는 아이디는 네트워크 상에서 유니크 해야 됩니다. 마치 강당에서 넓은 강당에 학생이 500명이 있습니다. 자, 김민수 나오세요 라고 하면 김민수라는 학생이 반드시 한 명이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한 3명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번이 1, 2, 3, 4, 5인 학생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 학교의 학번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마다 부여된 유니크한 아이디잖아요. 그죠? 한 명만 내려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내가 픽스드 트랜스미션을 했는데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그걸 받았다. 잘못된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주소를 매길 때부터 각 디바이스의 고유한 아이디와 채널을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얘네들 모드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모드를 바꾸려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핀 두 개를 다시 3.3V로 옮겨야 되겠죠. 자, 지금은 수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보드를 아이디를 0x 상위 비트를 0x01 이렇게 지정하고 얘는 0x00에 0x0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첫 번째로는 02로 해서 얘 주소를 지정을 해서 보내주고 두 번째는 다른 주소로 해서 보내줬을 때 얘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럼 주소도 바꿔야 되고 저 채널도 바꿔야 되죠. 그죠? 요놈부터 하겠습니다. 요놈 주소는 같고 얘는 모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송신기가 될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요 코드를 다시 잡아 넣어 가지고 자,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로 바꾸려면 아까 6번을 입력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일단 3번, 자, 6번 됐다. 그죠? 요 상황이 되면 이제 픽스드 트랜스미션이고 주소는 그대로 얘는 01 됐죠? 아, 주소 바꾸는 거를 안 넣어놨네요. 생각해보니까 주소 바꾸는 것까지 집어넣고 예제를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7번은 addh를 설정하기. 그럼 얘가 0이고 여기 주소값이 들어가면 되죠. 00 주소 됐고, 자 8번을 입력을 하면
addl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여기 주소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에 얘 주소 로우 바이트를 2로 지정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제일 1번으로 저장했던 예제 요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주소가 자, 01이다 그죠? 01인데 제가 8번을 입력하면 요 얘가 2로 바뀌겠죠? 8 입력해놓고 1을 입력하면, 자, 이제 주소 02로 바뀌었다 그죠? 요 상태로 두고, 그 다음 6이라는 걸 입력하면 이제 F 모드,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가 되니까, 자, 6 입력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주소가 000이고 채널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트랜스페런트 모드나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나, 그러니까 두 개의 보드가 다, 두 개의 로라 모듈이 둘 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여야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로 작동이 되는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보내주는 놈이 기준입니다. 받는 놈은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가 규칙에 맞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T 모드인 경우에는 보내주는 놈이 받는 놈하고 채널하고 아이디를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럼 같이 이제 맞는 것끼리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는 내가 이제 지정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니까, 받는 쪽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받는 쪽 입장은 고려가 되지 않고, 받는 놈이 트랜스페런트 모드냐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냐는 관심 대상이 아니라 보내는 놈이 어떻게 보내주느냐, 이제 전송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게 모드가 세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두 개 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가 될 필요는 없죠. 받는 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요놈 아이디하고 채널하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내주는 자가 똑같은 채널하고 아이디를 세팅을 하고 저 T 모드로 보내주면 얘 그냥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 모드로 하고 아이디하고 채널 달고 보내주면 얘가 또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면밀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녹한다 생각에는 받는 쪽에서 세팅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보내주는 자, 수신기는 중요하지 않고 송신기가 어떻게 그 모드를 설정을 할 것인가. 나는 1대1로 단방향으로 1대1로 통신할 것 같으면 그냥 T 모드로 두고 편하게 쓰면 되고, F 모드로 쓸 때는 ID 값을 지칭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대신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핸들링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방향 통신을 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내가 얘한테도 보내고 쟤가 나한테도 보내줄 경우에는 둘 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이 되거나, 아니면 1대1로만 통신할 경우에는 두 개 다 T 모드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도 여러 개의 디바이스한테 보내줘야 되고 쟤도 여러 개의 디바이스한테 보내줘야 될 때는 나도 걔를 콕 집어야 되고 걔도 나를 콕 집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여야 되겠죠. 그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 끝났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건데요. 지금 있는 이 구조체 말고 아까 했던 그냥 스트링 데이터를 바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3.3V에 연결되어 있던 핀을 다시 그라운드에 옮겨줘야 되겠죠. 딱 꽂아주고, 얘가 송신기, 쟤가 수신기. 까먹으면 안되겠다. 얘가 송, 얘가 수. 탱크님이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로라에 자, 프린트 ln 노칸다스 아까 했던 거 유튜브 채널
요걸 그대로 2초마다 전송을 해주는 예제를 만들 건데요.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는 요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아이디하고 채널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 보내줄 수 있는 함수 로라.write에다가 저놈이 0001이잖아요. 그죠? 0x00 0x01 그리고 채널 값 채널은 제가 아까 전에 72 0x47 16진수로 하면 0x47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ADDH가 되는 거고 이게 ADDL이 되는 거고 얘가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와 채널을 앞에 헤더 파일처럼 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받는 자들이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나한테 온 거네 해가지고 마치 택배를 보낼 때 내가 옆집에다가 항상 택배를 보낸다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건데 막 여러 개의 어떤 수신하는 데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디다 보내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거를 3개를 붙여주고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받게 되는 거겠죠. 요 코드 일단 잡아 넣겠습니다. 01이 아니고 02한테 보내줘야 되네요. 자, 0002한테 지금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데이터가 전송이 안 돼야 정상이겠다. 그죠? 왜냐면 수신기는 주소가 지금 02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아 넣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가 온다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죠? 로라 모듈이 잘못된 걸 겁니다. 왜? 오버헤드. 얘는 라이트 함수에는 인테저 타입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네요. 인트를 집어넣어서 헷갈린다. 별꼴이야. 그럼 여기 아예 헤더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자, 바이트 마이 헤더 0x00 0x01 0x47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3바이트 먼저 전송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 하고 3개 이러면 3바이트 날라가고 그 다음 내가 보낼 내용 됐죠? 자, 점점 이제 끝판대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신기 쪽에서도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얘는 그냥 받아서 출력하면 되는 애입니다. 받아서 출력하면 되는 애니까 available 하면 스트링 데이터 로라.read string until print ln으로 보냈으니까 역/n까지 읽어드리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두 보드 다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데이터가 안 와야 됩니다. 주소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해보죠. 자, 일단 연결했습니다. 일단 아무 반응 없죠.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업로드 해놨던 송신기 쪽 코드에서 주소를 이제 0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일 때는 데이터가 와야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와야 됩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배가 고프지. 왜 안 오지? 지금 와야 되는데. 온다. 오고 있죠. 갑자기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요 수신되는 데이터 우리 한번 관심 있게 봅니다. 제가 보낼 때 앞에 헤더 3개를 붙여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신 쪽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는 제가 송신기에서는 헤더를 달고 전송을 해도 수신기에서는 받아서 헤더까지가 데이터가 아니라 헤더는 자기가 수신해서 떼고 순수 데이터만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 메모해 두겠습니다. 송신 쪽에서 ADDH와 ADDL과 채널 값 3바이트를 헤더로 전송하면 수신 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값인 것만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 상에서는 누락한다. 대충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3바이트 값은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그 식별하는 용도로만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채널 번호가 뭐고 하는 거 실제 데이터 상에는 등장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이었습니다. 6번 예제. 자, 그럼 얘도 뭐 자료용 볼로 보내는 거는 제가 앞에 했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왜 바뀌었냐? 똑같은데 똑같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얘는 앞에 요 헤더 3개를 반드시 같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고 같이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앞에 이렇게 먼저 선행돼서 보내주고 그 다음 구조체를 보내줘야 제가 구조체를 제가 받는 거겠죠. 그냥 구조체만 덜렁 보내주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소를 앞에 달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전략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전송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한 김에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으니까 5번 예제에 있는 이 스트럭트를 얘를 한 김에 다음 예제로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 전송하기 전에 헤더 먼저 날려 보내주고, 내가 본 데이터는 뒤에 이렇게 보내면 얘는 요 구조체 값만 받게 되겠죠. 마이스트럭트 안 가져온 받아서 메모리 카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별 특이사항 없죠. ID 값은 얘는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받은 데이터 구조체로 풀어서 쭉 출력하면 됩니다. 업로드해서 잘 날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좀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경과돼 가지고요. 오늘 할 내용을 내일로 미뤄서 할까, 조금 더 오버를 해서 할까, 살짝 갈등이 되네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것도 안 오다가 송신기 쪽을 연결해주면 자, 구조체 날라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구조체 전송하기. 7번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잘하죠, 그죠? 생각보다 잘 되네요.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테스트된 사실이 없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작할 때. 수동 설정 모드와 사용 모드를 아두이노에서 선택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런타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오. 일단 M0번하고 1번이 지금은 손으로 옮겨주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3.3V 옮기면 설정 모드, 그라운드로 옮기면 이제 송수신 모드가 되는 건데요. 요거를 아두이노 디지털 핀에 꽂아 가지고 아두이노가 제어하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어차피 한 놈만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잠시만, 얘 헷갈리니까 적어놨게요. 얘가 송신기, 얘가 수신기. 그러면 아두이노 쪽에서 이 로라 모듈 쪽으로 보내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죠. 얘가 이쪽으로 보내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3.3에서 5V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5V 쪽에 제어 명령이 3.3V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M0번하고 M1번 핀하고 아두이노의 4번 핀에 연결을 할 건데요. 그냥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4번 핀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1kΩ짜리 저항 3개를 답니다. 이렇게 저항 ABC라고 하죠. 그럼 요 4번 핀하고 가까운 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중에 A하고 B 사이에 선을 하나 잡아가지고 0번하고 1번에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4번 핀에서 하이 신호가 나오면 요 M0번하고 1번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설정 모드가 됩니다. L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로우 신호를 보내주면 둘 다 로우 신호가 걸려서 송수신 모드가 걸리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M0번하고 M1번도 둘 다 각각 제어하는 것도 할 건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죠? 설정 모드 아니면 사용하는 모드니까.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사에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론대로 하면 다 격파를 해낼 수가 있어요. 자, 1K짜리 저항.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연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 연결해 놓은 것까지는 내일 그대로 활용하고, 내일 2개의 보드를 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총 4개의 보드 가지고 1대 N 통신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연결해 놓은 보드까지는 내일 그대로 재활용을 할게요. 자, 1K짜리 저항 한쪽 끝에 4번 핀을 달아줍니다. 그럼 이제 요 저항 3개의 방향이 생겼다. 그죠? 반대쪽, 저항 반대쪽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2개 있죠? 요게 M0번하고 M1번인데요. 요거를 1번 저항하고 2번 저항 사이에다가 딱 낑가 주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요 아두이노에 의해서 내가 모드를 필요할 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한 놈 됐고, 점퍼 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됐다. 자, 얘부터 한번 해보죠. 딱 꽂아가지고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요거 송신기 코드인데요. 일단은 뭐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뭐 보내주는 내용은 일단은 없는 걸로 할게요. 일단 보내주는 내용 없고, 샵 define 4번 핀 자리가 모드 핀이라고 잡겠습니다. 모드.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아두이노에서 출력 제어를 해야 되죠. 핀 모드, 요거를 아웃풋 딱 해둡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사용 모드가 뭐냐 하면, 사용할 때는 저게 로우 신호가 걸리면 기본 사용 모드인데, 요렇게만 해놓으면 기본으로 얘가 로우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하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하이로 출발하고, 아무것도 명시 안 하면 일단 로우 꺼진 상태로 출발을 하니까. 근데 그 전에 얘가 딱 켜지면서 이 모드 핀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디지털 라이트 모드가 하이 신호가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설정 모드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설정 모드 하라라고 한다고 바로 설정 모드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량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설정 모드 변경해라 라고 한 다음에 얘가 설정 모드로 성공적으로 변환했냐 맞냐 확인하는 게 AUX 핀입니다.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연결하는 예제 안 만들 거니까 제가 100ms 정도 딜레이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시작하자마자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예제를 조금 한번 응용을 해보죠. 여기 주소 두 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소 첫 번째 하이 주소 확인하는 거,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아까는 잘 안 됐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딱 켜자마자 시리얼 모니터의 설정값이 따르르륵 나와준다면 조금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일단 나온다, 그죠? 그러면 하이 모드로 바꾸고, 요거를 뭔가 좀 함수화 한다면 조금 더 쓰기가 좋을 것 같다, 그죠? 들어갈 때 바이트 어레이, 나올 때는 요 하나의 값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저 아래쪽에다가, 자, 바이트, 리턴 타입은 바이트고, get config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면 되죠. input. 그리고 개수, 랭스도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가지고 오는 거, get 하는 거는 무조건 리퀘스트 하는 게 3개니까 굳이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러면 다다다닥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다가 던져 넣어주면, 얘는 요게 다겠네요. 요만큼을 가지고 가서 요 인풋을 전송하면 되겠죠. 들어오는 인풋을 전송하고 리시브 버퍼에 받아서, 리시브 버퍼도 저 안에 지역 변수로 잡아 넣겠습니다. 리시브 버퍼 4개짜리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잡아 넣어서 복잡해서 인풋하고 맞아야 되겠죠. 자, 규격에 맞게 이렇게 따따따따 바꿔주고, 이제 일치하거나 에러가 났거나인데요. 에러가 나면 FF를 리턴하는 걸로 하죠. 자, 리턴 0xFF 바이트니까, 그죠? 그리고 성공했다면 요거를 리턴하는 거죠. 요거 됐죠? 그럼 요 함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저 위쪽에 가서 요 샌드 버프 셋 할 거는 아니니까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다가 타타타 집어넣고,
serial.println print addh equal getConfig의 sendBuffer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맞나요? 맞죠? 16진수로 요거를 한 세트로 딱 구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addl은 요 부분이 1이 되면 된다, 그죠? 일단 요 두 개 프린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F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군요.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아. 어? 4개가 안 온다는 얘긴데 잠깐만요. 아, 됐다. 소량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되네요. 자, 이제 됐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리얼하고 소프트웨어 시리얼이 동시 사건으로 벌어지면 이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자, 약간 100ms 쉬고 요거를 한 세트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주파수 출력하면 되겠죠. 채널은 4번으로 리퀘스트하고, 여기 출력되는 게 이게 아니라 850.125가 여기 더해지면 된다, 그죠? 더해지고 단위가 메가헤르츠 됐고, 그 다음 05로 리퀘스트 하면 모드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모드가 픽스드 트랜스미션인지 아니면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인지 그 두 개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리퀘스트 해서 반환한 이 결과를, 이게 그 반환된 결과 자체잖아요, 그죠? 요 자체에서 상당히 골 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상당히 어려운 구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두이노에 잘 보시면 잠깐만요. 저 비트 연산을 간단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함수까지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안에 딱 가보시면 여기 비트 리드라는 함수 딱 보인다, 그죠? 요 비트 리드 안에 그 해당되는 바이트하고 자릿수를 입력을 하면 그 자릿수가 0인지 1인지를 리턴을 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가서 요 자리에다가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버렸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릿수가 몇이었냐? 6번 자리였죠, 그죠? 6번 자리가 0이면 디폴트 트랜스미션 트랜스퍼런트 모드고, 1이면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니까 요 자체가 true면 트랜스퍼런트 모드, 아니면 픽스드 트랜스미션. 됐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문법이 여기 하나에 다 한 줄로 적혀 들어갔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이랬는데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
자, 한번 해보죠. 그리고 지금 얘는 픽스드 트랜스미션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죠? 좋습니다. 예상한 대로 잘 나올지. 아닌데요. 아, 트루면 이거니까. 아, 제가 거꾸로 적었네요. 아, 자, 참이면 얘고 트루면 저거죠. 됐다. 아, 그런데 실패했을 때 예외 처리를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다다다닥 이렇게 설정된 정보가 런타임에 다라락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좀 멋있어 보이게. 이 20900T 30D의 설정 값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두이노에 LCD 같은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다면 처음에 연결됐을 때 설정 값을 막 읽어와서 LCD에다가 딱 출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송수신 모드로 전환을 해서 쓴다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다, 그죠? 당연히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그 정보가 거기 나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구분하기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요게 다죠. 요게 다고, 이제 여기서 요거 다 한 다음에 한 100ms 정도 쉬고 송수신 모드로 전환합니다. 설정값 이제 가지고 올 거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 모드 핀에다가 로우 신호를 걸어주면 되겠죠. 로우. 그리고 모드 전환한 다음에 소량의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아, 요거 여기는 필요 없겠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쭉 진행하면 됩니다. 세팅하는 거는 요 코드 이제 활용하시고 위에 이제 설정값 쫙 불러오고 송수신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요 빈 껍데기 자체를 하나의 예제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8번 예제로. 부팅하면서 설정값 불러오기. 자, 이제 9번 예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8번 예제를 기준으로 8번 예제를 기준으로 7번 예제를 우동시키시오. 7번에서 했던 예제를 8번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일단 요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럼 요 코드를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가 받는 애고 제가 보내주는 애니까, 보내주는 애가 아까 구조체로 보내주던 게 7번 예제였죠. 송신기 마이 헤더 요만큼 가지고 와서 때려 넣어주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이 초에 한 번마다 보내주는 게 얘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 예제의 관전 포인트는 모드를 설정하는 핀을 아두이노가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설정 모드 했던 결과는 나왔습니다. 설정 모드 끝난 다음에 송수신 모드로 얘가 정확히 전환이 안 된다면 설정 모드 값만 진땅 출력되고 통신은 되지 않겠다, 그죠? 근데 설정 값도 출력이 되고 통신도 된다면 우리가 굳이 모드 핀을 바꿔주지 않아도 통신이 된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신 쪽.
제가 뭐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만들게요. available 하면 따라락 출력한다. 자, 이게 오늘의 최종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보죠. 재밌겠죠? 자, 일단 송신기 쪽 정보를 한번 쭉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딱 눌러보면 나오겠죠? 픽스드 얘 0001이고 픽스드 트랜스미션. 자, 송신기 완료됐습니다. 자, 수신기. 됐죠? 얘는 01이고 얘는 02인 거 맞다, 그죠? 그 다음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통신이 된다면 송신기에 전원을 주면 안 날라오네. 그런가? 아닌가? 잠깐만요. 왜 안 날라오지? 로우. 주소 2번 맞고. 좀 뻘쭘한 상황이네요. 자,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죠. 마이 헤더 전송하고. 이게 딱 되면 오늘 아주 좋은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좀 뻘쭘합니다. 그럼 얘는 2번이고 1번. 자, 1번 보내주는 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됐고. 자, 누락이 된 거 없나 한번 확인해보고. 수신 모드 됐고. 별 특이사항 없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 다시 업로드해서 해보는 걸로. 오케이. 슬프다. 왜 안되지? 큰일 났네요. 슬프다. 그럼 지금 보내주는 놈이 문제인지 받는 놈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으니 일단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수신기 시리얼 모니터 연결해놨고 송신기의 모드 핀을 제가 임의로 그라운드에 한번 연결해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신기 쪽은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안 온다면 이번에는 수신기도 모드 핀을 그라운드 쪽에다가 한번 연결해놔 보겠습니다. 갑자기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모드 핀이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송수신 모드로 전환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환은 안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본 상황이라 가지고요. 당연히 될 거다라고 오늘도 생각하고 왔는데, 일단 저 송신기 쪽은 확실히 3.3에 꽂아놓은 상태, 그라운드에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요 쉬는 시간을 일단 한 1초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모드가 하이면 설정이고 로우면 송수신 모드다. 4번에 아웃풋. 큰 문제 없는데요. 데이터가 전혀 찍히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얘는 아직 설정 모드에서 사용하는 모드로 전환이 안 됐다라는 거겠죠. 왜 그렇지? 완전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딱 임의로 꽂아주면 제가 임의로 꽂아주면 이렇게 그라운드에 임의로 꽂아주면 되는 거를 보니 확실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있네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임의로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잖아요. 그런 다음 뽑아 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옮겨주면 계속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한 타이밍에 모드를 이렇게 딱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요거는 일단 예제 코드로 저장을 해두기는 해두는데요. 내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저는 이게 당연히 오늘 최종 결과물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굳이 설정값 출력하는 거 요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정 다 해놨고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송수신 모드로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필요할 때는 요렇게 바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일단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이스하지가 않네요. 송수신 모드 핀에 로우를 준다. 일단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죠.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죠?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된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요 위에 얘가 하고 있던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드가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딜레이가 걸리는 시간은 얼마만큼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정도 한번 잡아놔 보겠습니다. 이제 돼요.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됐네요. 그럼 송신기 됐고 수신기 됐고. 실패할 뻔 했는데, 자, 끄트머리에 얘는 100ms면 되고 한 1초 정도 쉬고 송수신 모드로 전환하니까 아주 잘 되네요. 로라 모듈하고 아두이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두이노가 갑자기 자기 스타일대로 싹 해버리면 로라 모듈이 당황을 하게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뽑아놨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물 시연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죠. 자, 딱 누르면 설정 값이 왜 또 안 나오지? 이건 잘못 뽑았구나. 제가 잘못했네요. 자, 최종 결과물 이제 시연하겠습니다. 자,
자, 리셋 딱 때려주면, 아씨, 왜 꼭 이 마지막 타이밍에,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는 타이밍에 이 녹한다는 약간 그런 좀 징크스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네요. 딱 이제 다 했는데, 그래, 이렇게 돼야지. 자, 됐죠? 송신기 끝났습니다. 선이 좀 헐렁했던 것 같네요. 자, 수신기. 자, 수신기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송신기에 전원이 딱 들어가면 수신기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주체 데이터가. 됐죠? 오늘 최종 결과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9번 예제입니다. 최종 결과물. 송신기 최종본.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딱 적절한 타이밍에 끝났으니까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보드 두 개는 내일 그대로 쓰고 두 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 가지고 1대3 통신하는 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더 이상 헷갈릴 필요도 없겠네요. 꽂으면 바로 설정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니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챙겨두고. 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도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널 유지가 잘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와 바로 저거다, 저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쪽으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시드머니가 되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300, 4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클릭수 가지고는 전혀 수익금이 없습니다. 저놈 저거 구독자가 한 3,000명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광고비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요. 하루에 맥시멈 3달러입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반드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마무리 숫자 야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한다의 채팅 게임 숫자 야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컴퓨터가 랜덤한 5개의 숫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0부터 9까지 중복 없는 5개의 숫자를 지정을 했고, 그 숫자를 채팅창에 숫자 5개를 입력을 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 숫자하고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하고 숫자와 자릿수가 일치를 하면 스트라이크라는 결과가 나오고, 숫자는 맞지만 자릿수가 맞지 않으면 볼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 해당되는 개수만큼. 그래서 컴퓨터가 생각해 놓은 랜덤한 숫자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모두 어떤 방에 감금이 되었는데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물쇠의 5자리 번호를 맞추면 밖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5개의 숫자는 중복이 없고, 한번 맞춰서 결과를 딱 누르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현재 스테이트를 반환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방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이고 숨차다. 자, 오늘 숫자 야구 2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내일 2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점퍼 케이블이 이게 감당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 빵판도 지금 부족하고 하니까 기판 하나에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이렇게 꽂아서 쓰면 되도록 아기자기하게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죠.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에어컨 켜놓고, 자, 시원하게. 아, 오늘은 좀 흐뭇하네요. 저번 주에 실패했던 거를 오늘 만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흐뭇합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스코어가 3개를 찾았네요. 자, 36901에서 3개가 나왔다. 12348에서 1개다. 아,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요 중에 1개가 맞다. 아, 경미님이 이제 냄새를 맡으신 것 같네요. 34680도 1개다. 그럼 요 중에 포개지는 게 3번, 4번, 3, 4, 8 중에 1개. 3, 4, 8 중에 1개가 지금 유효한 숫자라는 거죠. 3, 4, 8 중에 1개. 그런데 요 결과에서 8은 없으니까 3, 4 중에 1개겠네요. 3, 4 중에 1개고. 자, 또 한번 소스를, 오! CHH님 4개를 찾으셨습니다. 56790에 4개다. 56790에 4개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6하고 0이 아니고 3하고 4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6하고 0이 아니고 3하고 4 중에 하나니까 5개 이미 나왔네요. 아, 예리한 척 했는데 결과가 녹한다의 예상과 다르네요. 아, 예리한 척 실패. 자, CHH님 이미 1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1점. 자, 숫자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CHH님이 5볼 5개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5개의 숫자가 5볼이라는 의미는 5개의 숫자가 전부 다 컴퓨터가 생각한 비밀번호가 맞기는 맞는데 배치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미 비밀번호 5개가 나온 상황이죠. 배치만 바꾸면 됩니다. 숫자의 그 순서. 자, 로또 번호를 맞추듯이 자,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추론을 해서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약간 꼼수긴 한데 요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횟수가 무제한이라면 10번 만에 결과를 찾아내야 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찾아야 되겠지만 입력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 1호 6, 7, 9가 정답이라면 2, 3, 4, 8, 0은 단 한 개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2, 3, 4, 8, 0 그럼 여기서 1을 한번 끼워 보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자릿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1이 어디냐? 자, 심심한 녹한다. 어디냐? 자, 원볼이라는 얘기는 1이 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2번. 좀 야바구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력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 자, 이것도 원볼이니까 1도 여기는 아닌 거죠. 이번에는 여기.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왜 안 나오냐? 23180. 아니었네. 자, 여기도 아니고. 그럼 2는 요 자리겠, 1은 요 자리겠네요. 21480에 2에서. 자, 원 스트라이크가 나오겠죠? 심심한 녹한다, 이번에. 그죠? 그러면 1은 반드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5가 들어갈 자리를 찾는데, 요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볼이 나왔다는 얘기는 5가 여기 아니라는 거죠. 자, 녹한다가 야박으로 답을 찾는 동안에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580. 이제 답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요거네요. 91675. 그 중에 1은 녹한다가 찾았죠. 필님께서 오늘 다 하셨네요. 좋습니다. 필님 2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자, 또 모두 감금되셨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이 채팅방에서 이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579. 예리한 척도 한번 해보죠. 벌써 3볼. 13579에 3볼이다. 67890에도 3다. 89012에 3개다. 요 3개 가지고 포개지는 거를 한번 추론을 해보죠. 어렵다. 그럼 요거 2개 중에 포개지는 게 79밖에 없네. 79. (1, 2, 3, 4, 9에 2개다) 1, 3이 같고 13680. 13680.
어딨지? 4개 벌써 찾았습니다. 13680 예리한 녹한다. 단 2번 만에. 자, 요게 이제 4개니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3680 13580인가? 아, 뭐지? (13580도) 4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는 6이든 5든 지금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 요 자리에 뭔가 숫자가 다른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13780 녹한다의 말이 설득력이 있나요? 아, 13780 5개. 아, 자, 오늘의 아차상은 녹한다. 자, 심심한 녹한다. 1포인트. 자, 5개의 숫자 다 찾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샘플이 좋으니까 답을 찾기가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집단지성으로,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13780에 그 모든 숫자가 있으니 13, 2번, 4번, 5번, 6번, 9번은 아예 정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서 1, 4, 5, 6, 9 하나씩 찾으면 되겠죠. 저 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얘가 볼이라는 얘기는 1은 요 자리가 아니죠. 뭔가 입력 회차가 100번이다. 그러면 이 경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 되겠죠. 자, 얘도 볼이니까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자, 이제 거의 정답이 막 나올 분위기죠. 아, 배고프다. 빨리 해놓고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니네요. 아, 뭔가 비밀번호가 풀릴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24519의 원 스트라이크다. 아, 그러면 요 이제 1은 요 자리가 픽스가 된 거죠.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 자리를 찾아보죠. 3. 투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그 자리가 3번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34519. 여기 아니죠. 23519 어디냐? 23519 23519도 아니니까. 자,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시다고요? 소주. 24319 배고픕니다.
24319 투 스트라이크 나왔네요. 그러면 3번하고 1번하고 자리를 찾았죠. 자, 그 다음 7번 찾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느낌적으로 27319 27319 여기 아니고, 말씀드리는 순간 정답이 나왔네요. 자, 경민님이 홈런을 치셨습니다. 자, 정답은 70318이었네요. 자, 이 3일까지는 녹한다가 찾아놨죠? 70318. 경민님이 2점. 필님은 이미 2점 획득했으니까 2점 됐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숫자 야구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제가 다 끝났네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 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제 단톡방이 나올 거거든요. 한 90여 분 정도 안에 계십니다. 그 채팅방 찾으셔서 들어오시거나, 거기서 잘 못 찾겠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면 커뮤니티라는 버튼이 아마 보일 거거든요. 메인 화면에 그거 누르셔가지고 샥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가 있을 겁니다. 눌러서 참석하시면 아마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505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15분에 또 튀어나올게요. 끝입니다. 커트.